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윤석열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21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합니다. 이 거부권 행사의 횟수가 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탄핵 사유에 잘 쓰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서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공감대가 없다. 자,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국힘의 총선 백서에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공약에 대해서 최고점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힘의 총선 백서라고 하는 것은 총선 결과에 대한 국힘당의 자체 평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힘이 졌으니까 그 백서는 일종의 반성문이 되겠죠? 자, 총선 백서 작성을 위해서 국힘당은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이재명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힘의 공약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힘의 총선 출마자, 국힘 당직자, 기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전국민의 25만원 지원 공약이 유효했다고 보는지 물어봤고 10점 만점 중에 6점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힘당의 총선 공약들에 대한 평가는 3점에서 4점대에 그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힘당도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이 주요했다, 좋았다, 필요했다, 우리가 할 걸 국민들이 원했어 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이것을 당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를 했었고 오늘 윤석열은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지들끼리도 분명 공감대가 있는데도 공감대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너나 할 거 없이 좋은 것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독재라는 얘기죠. 오늘 딴지 게시판에는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면 차라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 떠보니 일제 치하입니다. 자,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후진국 그리고 일제 치하 독재 거지. 오늘 우리가 거지가 됐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2023년 예산 결산 심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기면서 예산 총칙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 통상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 결손으로 그 여유조차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해간 것이다. 야, 이젠 혈세도 없어서 국민들의 우체국 보험금을 빌려갔습니다. 살다 국민들 보험금 가져가는 정부 봤습니까? 네, 게다가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고작 가져간 돈이 2,500억입니다. 나라 살림 차원에서 이건 뭐 삥 뜯는 수준이에요. 여기저기 조금씩 땡겨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지야. 눈 떠보니 후진국 독재 일제 치하 거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계속 나오더니 영화 겟아웃처럼 끝없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3.9%, 한동훈이 26.1%가 나온 가운데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가 1.3%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8.5%, 한동훈이 19.8%가 나온 가운데 김경수 지사는 5.3%에 그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김경수는 대안이 아니다. 역시 민주진영에는 이재명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돌풍을 기대했는데 미풍에 그쳐서 실망했던 것일까? 오늘 전직 수박들이 다시 뭉쳤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를 구심점으로 해서 박강원, 강병원, 박용진, 신동근, 송갑석,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등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초일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1극 체제를 초월해보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초일의 관계자는 채널A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모였다. 그만큼 이것들이 김경수가 뜨질 않아서 다들 급해진 겁니다. 어찌됐든 윤석열의 그 노림수, 김경수를 풀어주면서 이재명의 대안을 만들어 이재명 1심 재판부의 부담감을 덜어줘서 센 판결을 유도하려는 그 꼼수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김경수, 김동연을 차기로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오는 이재명 1심 선고 때까지는 차기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으로 몰빵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차기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이재명에게 센 거 때리면 전 국민 절반의 희망을 네가 꺾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1심 재판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건 정치적 판결이니까. 그래야 진영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야 그 다음도 있는 것이다. 연말까지 이뤄지는 여론조사에서 조국, 김경수, 김동연 등을 차기로 답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라스뉴사! 오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혜병 특검법 한동훈이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간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으나 한동훈은 침묵해왔습니다. 자신이 공언한 말이라 한동훈은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서 외통수에 걸렸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을 만났는데 한동훈 왈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생각이다 라고 하더라. 이런 전언만 떠돌다가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제안 받겠다. 얼른 답줘! 라고 공식한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자신의 제안을 수용해 줬는데 거기에 조건을 하나 더 얹은 겁니다. 제보 공작 수사까지 포함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동훈이 언급한 제보 공작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규현 변호사라는 메신저가 문제가 많아서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없고 민주당은 이 김규현 영웅 만들기에 들어가면서 진실 규명보다 정쟁용으로 이걸 키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이 김건희로 가는 이종호 털려면 국힘당은 김규현도 털고 김규현과 민주당 관계도 털어야겠다는 거죠. 자, 이 한동훈의 추가 조건까지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최혜병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윤석열의 수사 외압 플러스 김건희로 가는 이종호의 구명 로비 플러스 김규현 털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해진 가운데 최근 뉴스타파는 그의 신뢰성을 다시 검증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응원해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에 담긴 정보를 말씀드리면 김규현은 김광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도 출마했었다. 김규현은 이종호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박정훈 대령을 돕는 활동을 동시에 했다. 그러면서도 매우 결정적인 단톡방 문자와 통화 녹취 파일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늦게 공개했다. 분명 모순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검사 시절 검수완박 논란이 일었을 때 내부 통신망에 검찰권 수사기소 분리 찬성을 외치다 옷 벗었던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 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신의를 중시하려는 사람이다 보니 이종호 그룹과 해병대 전후의 그룹을 동시에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국힘은 이 모순을 민주당 정치인이 되기 위한 빌드업,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공작이라고 몰아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김규현을 지킨다면 김규현은 신의를 지킬 사람으로 보입니다. 김규현의 정의보다 신의를 믿는다. 마치겠습니다.